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반 투표를 마치고 확진자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관심이 뜨거웠던 대선 직후 선거인데다 거물급 후보들까지 대거 출마한 터라 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네, 대선뿐만 아니라 4년 전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상에 걸린 여야는 종일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지역 투표율이 높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6시 기준 투표율 전해주시죠. 네, 제 뒤에 있는 대형 화면에 실시간 투표율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후 6시 기준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50%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4년 전 최종 투표율인 60.2%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이 가장 높은 57.8%를 기록한 반면 광주는 가장 낮은 3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은 서울 52.1%, 경기 49.6%로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고 인천은 48%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강원, 경북, 경남도 50% 초중반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관심을 모은 곳들이죠.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 갑의 투표율은 50% 후반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투표율도 높을 거란 기대가 많았는데요.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선거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아니라 투표 분산의 의미 정도로만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투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잠시 후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종로구 투표소에 우연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개표는 언제부터 시작될지도 한번 들어보죠. 자, 우 기자, 확진자 투표는 이제 곧 시작을 하겠네요. 예, 제 뒤로는 일반 투표 업무를 마친 선거 사무원들이 방호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투표장 입구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투표를 끝마친 일반 유권자들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닐장갑과 손소독제 등 각종 방역 물품과 투표장 내 방역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점검을 마친 상황입니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투표가 끝나고 잠시 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확진된 유권자들은 조금 전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해졌는데요. 투표를 할 때는 신분증과 마스크 외에도 본인의 확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를 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별도로 격리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확진자 투표 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확진자 투표까지 마무리되면 이곳의 투표함은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로 이동될 예정인데요. 전국 255개 개표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녁 8시쯤부터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평창동 3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이 어느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지 그게 초미의 관심이죠.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두 자릿수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7곳까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야 상황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정한희 기자, 당 지도부도 지금 와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투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 국회도서관 대강당으로 당직자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쯤 이곳 상황실로 와 각 방송사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권 안정론을 강조하면서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생각보다 낮은 투표율이지만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9곳, 많으면 두 자릿수 승리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경기 지역은 시군 단위 투표율까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은혜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석이던 지역구 3곳 중 최소 1곳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선거 막판 이슈로 불거진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인천은 물론 제주 민심도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민주당도 낮은 투표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민주당 상황실에는 전혜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투표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민주당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 국회의원 회관에도 당 관계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잠시 후인 저녁 7시 30분쯤 이곳에 모여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합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인천 계양을 사무실에 가기 전 이곳에 들러서 당 관계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됐는데요. 대선 패배에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면서 투표율이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하자 SNS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투표 독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광역단체장 7곳을 획득하되 경기도를 이겨야 선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 3곳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표함을 열 때까지 승패를 알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예상보다도 투표율이 훨씬 낮은 거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잠정 집계율에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집계율까지 포함해도 네. 50%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이 열렸던 해죠. 지난 2002년 6월 치러진 3회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지방선거 투표율 20년 만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았을까?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후보도 잘 모르겠고 대선보다 관심이 덜 간다. 왜 낮았을지 이 기자가 답을 주시죠.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 이게 선관위의 분석입니다. 네. 이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진 대선 직후라 유권자들에게 선거 피로도가 쌓였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은 20.6%로 지방선거 중 역대 최고였는데 전체 투표율은 떨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까지 3일간 투표를 했지만 누적 투표수가 많아지기보다는 분산 투표 효과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여야는 이 낮은 투표율을 분석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요. 이 낮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바로 직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야 모두 쉽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민주당이 지방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동층이 투표를 안 해도 민주당 조직표는 몰렸을 거란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지도부 갈등에 성비위 문제 등 여러 악재가 터져 이른바 샤이 진보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결집하지 못한 건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줄 정도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투표율을 시도별로 보면요. 여야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와 광주의 투표율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지층 결집도가 떨어진 걸로 볼 수 있죠. 어쨌건 이 취임 한 달 만에 이 치러진 전국 선거라 당연히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출근은 안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7일에 김건희 여사와 사전 투표를 했죠. 오늘은요. 이 자택에 머물면서 밀양 화재 진화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때쯤 메시지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기대감도 엿보이는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이 지역에서는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직 궁금한 게 남았거든요. 이민찬 기자와는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선 석 달 만에 정권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이외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말해주는 숫자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430만, 이번 6일 지방선거 유권자 수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139만 5,700여 명 늘었고 지난 3월 치러진 대선보다는 10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데요. 출마한 후보만 여야 통틀어 7,500명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는 약 3억 장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의원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지역을 한 장 더해 1인당 최대 8장을 받게 되는데요. 전부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3.3배, 한 줄로 이으면 5만 5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전 이번에 장수가 많아서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전혀 신경 쓰일 필요가 없이 잘 돼 있었어요. 알긴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더 놀라긴 했어요. 여야는 조금이라도 더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양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가짜 계양인 윤영선 후보의 출퇴근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은 여야 모두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당은 하루 종일 투표 동료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부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자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더 뒤처지자 이번엔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에 취해 투표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권 교체는 요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압승으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강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불리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접전 지역에서는 100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울지 말자, 투표하면 된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분노를 삼키던 지난 대선을 기억하시느냐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승패가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지고 많이 힘들으셔서 투표 의혹을 많이 잃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의당도 다양성이 보장되는 지방 권력을 위해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0% 안팎에 머물렀지만 인천 계양을 이 보궐선거 투표율은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관심이 뜨거웠다는 거겠죠. 이재명, 윤형선 두 후보도 선거 당일까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인천 계양을의 최수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곳이라 그런지 투표율이 높네요. 네, 오후 4시 기준 인천 계양을의 투표율은 54.1%로 7개 보궐선거 지역 평균 투표율보다 4.5%포인트가량 높았는데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윤영선, 이재명 두 후보는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는 아침부터 선거 사무실에 머물며 투표 상황을 챙겼는데요. 윤 후보는 SNS에 현재 계양을 판세는 초박빙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지층의 결집과 투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폭탄으로 계양의 발전을 이끌 일 잘하는 사람은 윤영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계양구 인근에 머물며 지역구뿐 아니라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 상황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인천과 계양의 환대에 빈틈없이 행복했다며 제가 일으킨 소란보다 놀라운 성과를 만들 걸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민찬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궐선거 투표율이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높은 게 눈에 띄는데 역시나 이재명, 안철수 대선 주자들의 출마 효과일까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어서요. 오후 6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7곳의 보궐선거 지역 잠정 투표율 54%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선 인천 계양을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분당 갑의 투표율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 대선 주자였던 후보들의 출마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보니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선 투표율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결과에 관심이 뜨거운 지역도 역시나 이제 인천 계양을인데요. 이재명, 윤영선 이 두 후보 측은 오늘 이 투표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요, 이 후보 출마로 전국적인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고요. 윤영선 후보 측,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국정 안정론에 동의하는 중도층이 투표에 나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제 대선 직후에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인데 역대에도 이런 선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두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입니다. 5월 대선이 있었고요. 1년 뒤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제주는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대선 이후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2008년 총선 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2007년 12월 17대 대선 이후 5개월 뒤에 총선이 치러졌죠.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 등 범보수 진영이 185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81석에 그쳤습니다. 과거 사례만 보면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도 압승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뉴스에 끝나면 저희 채널에도 특집 개표 방송 나의 선택이 이어지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대체로 당선 윤곽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대체로 자정 무렵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까지 마치면 잠시 뒤인 7시 30분부터 투표함이 전국 255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밤 9시부터는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선 때처럼 시청자분들 거의 밤샐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아는 기자 이민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치러졌죠. 보수 진영에선 전교조 교육감 혁파를, 진보 진영에선 혁신교육 지속을 내걸고 맞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서울은 후보가 난립했지만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은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등 모두 7곳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4곳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현직 교육감을 꺾기 위해 단일화 후보를 낸 겁니다. 그만큼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건강한 경기도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혁신과 같은 혁신교육의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4년 전에는 전국 17곳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14곳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발표에서 어느 한 진영의 압승은 없었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당락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현재 17명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은 10명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올해 배정된 65조 원의 예산을 다루고 교원 인사권은 물론 대학을 제외한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립과 폐교, 이전 권한을 갖습니다. 새 교육감 성향에 따라 혁신학교뿐 아니라
특목고와 자사고 운명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유권자 한 명이 받은 투표용지만 기본적으로 7장이라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곳곳에서 혼선과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한 장 덜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시민들이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유권자 100여 명이 투표용지 한 장을 받지 못한 사실이 파악된 건 오늘 오전 7시쯤. 투표 시작 후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당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은 걸 확인한 겁니다. 표 받아가 주는 데로 가가 적었지. 누락이 됐다고 연락 왔더라. 포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상자에서 일부를 꺼내어 놓지 못해 배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그 시간대에 다녀간 유권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양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게 7장이 아닌 8장이 배부됐고 의정부에선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 5장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다른 걸로 보아 5명의 유권자가 기표소에 한 장씩 놔두고 나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지방선거날 어딜 간 겁니까? 네, 양산 경찰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의원들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 출신들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경찰이 왜 그렇게 적극 대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러 간 겁니다. 의원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집회가 사생활을 해치면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시위를 악용한 상업적 영리 행위를 그대로 두는 건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 양산 사저 앞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사저 앞의 시위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몇몇 있거든요. 이렇게 가끔 후원금이 올라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영리 행위라고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항의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경찰도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시위가 불법이면 진작에 막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경찰은 오늘 찾아간 의원들에게요. 현행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에는 강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집회 시위에서 허용하는 소음 기준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계속 논란인데요.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 집무실에 놀러 가도 되는 거냐, 이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된 건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영부인의 임무가 있다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영부인답게 보필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없앤 건데요. 차라리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조언이군요. 네, 얼마 전 개방된 이 청와대를 보면 영부인 집무실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영부인을 보조하는 제2부속실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력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거를 폐지했는데 대통령실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조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집무실에서 함께 찍은 모습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 논란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 촬영이 된 겁니까? 청와대 이제 랜선 초청 행사로 2년 전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촬영된 영상 중 일부인데요. 이것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김 여사 논란과는 다르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부인은 선출직도 임명직도 아니지만 공인으로 간주하고 있죠. 행보마다 갖가지 해석이 따라붙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외빈 왔을 때 공식 행사 갈 일 있을 테니 그 정도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2달 전 대선 당일날 이 경북 울진 산불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났는데요. 지방선거 날인 오늘은 경남 밀양 산불이 3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을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오후도로 불길이 바람을 타고 민가 인근까지 내려온 겁니다. 마을에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소방 헬기는 연신물을 뿌리고 주민들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불길을 바라봅니다. 자다가 뭐 들지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자꾸 여기 불나는 거 하시고 그게 신경이 쓰이가 먹도 안 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큰 불길을 잡는 걸 목표로 했지만 오전에 짙은 안개와 연기로 헬기 진화 작업이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진입로가 없어 진화 장비와 인력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58%.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지만 축구장 600여 개 면적과 맞먹는 392헥타르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열 화상 드론과 특수 진화대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7시 40분까지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와 함께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화된 특수 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 산림당국은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을 끄는 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It's an honor to meet you, Mr. President. Welcome to the White House. Come on up here.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앞뜰에서 월드스타 BTS를 맞이했습니다. BTS가 초대받은 이유가 뜻깊은데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근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문이 열리고 Hello everybody. Good afternoon. 백악관 기자들도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어 성조기 앞에 서 있는 BTS 멤버들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초청됐습니다. 브리핑룸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BTS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범죄에 굉장히 놀랍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여든 취재진들로 브리핑룸은 양쪽 벽까지 가득 찼고 백악관 생중계 채널은 한때 30만 명 넘는 동시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뒤이어 연단에 오른 당국자도 농담을 건넵니다. So I get to go home and tell my kids that BTS opened for me. 백악관 밖도 팬들의 함성으로 들썩였습니다. 이곳은 백악관 앞 담장인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BTS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팬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눈에 담을 수 있을까 팬들은 기대를 안고 백악관 앞을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사랑해 BTS.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긴 줄을 선 곳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 한국에 가고 싶은 일본인들의 긴 줄이 섰다는데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맛집이나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골목 안쪽까지 길게 줄이 늘었었습니다. 줄이 이어진 곳은 도쿄에 있는 한국 영사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된 한국 관광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업무 개시 전부터 일본인들이 몰렸습니다. 7時から待ってます。今日始まるからその前にも電話したりしてたんで通じなかったのでいっぱい来ると思って早めに来ました.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2년 반 만에 꼭 가야 되거든요. 팬데믹 기간 한식을 기내식으로 즐기는 항공사 상품 등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일본인들의 마음은 2년 만에 다시 열린 여행길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本当にわーみたいな安心と行ける
っていうちょっと嬉しさがすごい。7月9日がアーミーの日なので、その日にどうしても行きたくて、だからチケット取ったんですけど。 오늘 관광 비자가 가능한 번호표는 200번에 마감됐지만 이렇게 제 뒤로 많은 일본 시민들이 비자 접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도 가능했던 일본인의 90일 이하 단기 관광은 코로나 탓에 2020년 3월 중단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아주 높아요. 그게 나타난 게 오늘 이렇게 길게 줄을 쓰신 거고. 우리 정부가 2년여 만에 빗장을 풀자 비자 신청이 한꺼번에 몰렸고 발급에는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나가고 개표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채널A는 똑똑한 지도 알파맵과 함께하는 특별한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나의 선택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진 앵커와 함께하는 1부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